이번 시간에는 치매, 노인, 학대 예방과 인권에 대한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부분,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의 인권에 대한 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인권이라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즘 인권 감수성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서 어떤 매우 작은 요소로부터 인권 관련 상황으로 우리가 지각하고 해석한다라는 측면에서 인권 감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관련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과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권 문제에 대한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다름과 틀림의 어떤 일상적인 감각의 틀을 우리가 깰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은 이제 노인 인권에 대한 얘기인데,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노인만을 위한 혜택이라든가 특수한 권리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삶의 주체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권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우리가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노인이 지금 그때 당시에 7%가 넘어섰죠. 이제 고령 사회, 즉 2018년도 고령 사회를 넘어서 2026년도가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면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긴다든가 부모 부양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인 문제가 하나의 어떤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했다시피 바로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인권이라는 거죠.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그런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에 대한 인권을 이해하면 때 우선 먼저 1991년 12월에 유엔 총회를 통해서 노인 인권의 근간이 되는 노인을 위한 그런 유엔 원칙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에는 이제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돌봄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성의 원칙, 이런 원칙들이 있죠. 그래서 1999년을 세계 노인회로 선정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바로 노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즉 유엔에서 말 그대로 이제 여성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국제인권협약이 채택된 것과는 달리 노인을 위한 협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991년 12월에 유엔 총회를 통해서 바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특히 2002년도에는 제2차 유엔 세계 고령화 총회에서 고령화에 관한 그런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이 채택이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내 고령화의 어떤 노인의 권리에도 눈을 돌리고 안전과 존엄이 보장된 그런 노후를 위한 그런 시민권이라든가 지속적인 사회 참여 보장 원칙을 이때 제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의 그 인권 영역을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요. 크게 이제 인간의 존엄권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평등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권에는 말 그대로 신체적인 자유권, 어떤 사생활에 대한 자유권, 또 사유권에는 경제권, 노동권, 주거권, 뭐 건강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에는 말 그대로 법 절차적인 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존권에는 근로의 권리, 또 환경권, 어떤 청구권적 기본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조금 그 세부적인 항목으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요. 인간의 우선 존엄권에 대해서는 그 행복 추구권과 이제 평등권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천부적인 자유와 존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생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신체 자유에 대한 문제, 뭐 강제 노동이라든가 노예제도 금지에 대한 문제, 고문 금지라든가 법 앞에서는 평등, 차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크게 자유권에는 신체 자유권이 있고 사생활 자유권이 있고 정신적 자유권이 있고 경제적 자유권, 뭐 정치적 자유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신체적 자유권에는 말 그대로 불법 체포라든가 어떤 구속으로부터 자유, 또 불법 강제 노역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는 거고, 사생활 자유권은 사생활의 비밀과의 자유, 또 주거의 불가침, 거주 및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정신적 자유권에는 양심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또 개인적, 집단적 어떤 표현의 자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권에는 재산권의 보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정치적 자유권에는 어떤 정보 접근이라든가 정치 활동의 자유라든가 참정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자유권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나눠서 사회권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경제권이라든가 노동권이라든가 주거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경제권은 그 연금 수급권, 또 뭐 기초생활 그 보장권이라든가 노후 경제생활, 또 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노동권은 은퇴 준비 교육권이라든가 경제활동 참여권이죠. 예를 들어 뭐 기업체에 취업을 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뭐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적정 보수를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적정 노동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다음에 주거권은 주거 환경 보장권이죠.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소유한다든가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뭐 임대 보증금을 뭐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또 건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권이 있죠. 건강 교육이라든가 건강 상담이라든가 건강 교실 등에 대한 부분들, 또 위생 및 영양권, 임용권이라든가 목욕, 세탁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경로 식당 서비스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급여권이 있습니다. 의료요용이라든가 건강보험을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의료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재활 서비스 이용권이 있습니다. 한방진료권이라든가 재활문제 해결이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작업치료라든가 뭐 운동재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양보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문요양이라든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가 주야간 보호라든가 뭐 이런 것, 또 시설 입소에 대한 어떤 그 부분도 하나의 건강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인교실에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노인복지관 등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권이고요. 문화생활권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을 이용한다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그 여가 프로그램 참여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회참여권은 우리가 보면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권이라든가 동아리 클럽 참여권이라든가 교통 서비스 이용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 유지권은 어떤 가족과의 교류라든가 가족의 부양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소통권, 가족이나 이웃, 친구 이런 비노인층 등 관계망과의 어떤 교류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생존권이 있습니다. 이 생존권은 그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인데요. 특히 이제 의식주 및 어떤 건강 보호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리죠. 그다음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에 대한 권리, 또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또 시설 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시설 보호에서의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생존권 중에서. 그래서 적절한 교육이라든가 훈련, 프로그램 이런 접근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가 기회 접근, 그렇죠. 근로, 소득수단이죠. 근로 기회의 접근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환경에서의 그 거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이 있는데 바로 사회적 법률 서비스 접근에 대한 권리를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존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구권이 있는데요. 법 절차적 권리가 이제 이 청구권에 들어가는데 청원권이라든가 재판의 청구권이라든가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든가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든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권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존엄권, 자유권, 사유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권리에 대한 것에 반해서 이 학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학대라는 것은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라든지 혹은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인복지법 제1조 2의 4호에 의해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복지법 39조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상의 사람이 특히 노인에 대해서 이런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특히 노인의 신체적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든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어떤 성폭행이라든가 성희롱에 대한 행위, 노인 자신의 어떤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또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라든가 치료를 소홀히 하는 그런 행위도 해당이 되죠. 그런 방임행위죠. 그다음에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그런 행위라든가 또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 외에 그 용도에 사용하는 그런 행위 또 어떤 폭언이라든가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그런 정서적 행위 이런 것들은 노인복지법 39조에 의해서 금지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 학대 행위자의 이제 대부분은 친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70% 이상이 친족에 의해서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을 하는데 통계를 보면 2018년도에 한 5천 건이 넘었는데 이 5천 건이 넘은 것 중에서 89%가 아마 가정 내에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되고요. 특히 이제 생활 시설에서는 한 7.3%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거의 가정 내에서 나름대로 이런 상당히 많은 그 프로테이지가 가정 내에서 이제 학대가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죠. 그리고 학대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일 학대가 발생이 된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된다. 뭐 1개월에 한 번 이상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통계로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학대 지속 기간이 1년 이상이 거의 66%가 거의 1년 이상 계속적인 학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대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가지 이상의 학대가 중복으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설이라든가 뭐 정서적 학대를 하면서 또 신체적 학대 등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조한 신고율이라든가 법적 차별의 이제 어려움이 결국은 노인 학대의 특성을 가져오는 역할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대 유형을 보면은 우선 경제적 학대가 있죠. 착취, 그다음에 성적 학대가 있고요. 또 정서적 학대가 있고, 또 신체적 학대가 있고, 방임이라든가 어떤 유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신체적 학대의 이제 대표적인 그 행위하고요, 예측 징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신체적 학대 중에서 노인을 폭행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 징후가 나타나는 건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그 치료받지 못한 어떤 그 상처라든가 부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를 한다든가, 또 거주지를 출입 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 특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침대라든가 이런 데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그런 신체를 강제적으로 억압했을 때, 그럴 경우에 이제 얼굴이라든가 목, 팔, 다리에 멍이라든가 뭐 핥힌 흔적이라든가 화상 흔적이라든가 묶인 흔적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가려진 상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대표적인 행위가 물건을 던진다든가 뭐 기물을 파손한다든가 이런 행위로 인해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할 때, 그럴 경우에는 뭐 머리카락에 뽑힌 흔적이라든가 머리 부분에 출혈이 있는 그런 흔적들을 때로는 발견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질병과 관련이 없는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노인을 기본 생존 그 유지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뭐 가스라든가 난방, 수도 이런 것을 단절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축감이라든가 두려움, 불안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예측 징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노인을 치료라든가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로부터 단절을 시킨다든가, 또 원하지 않는 그런 일, 그런 노동을 하도록 이제 강요하는 이런 형태들이 바로 신체적 학대의 어떤 대표적인 그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학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비난이라든가 모욕, 위협, 협박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라든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행위로서는 일과 노동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뭐 무시를 한다든가 뭐 무반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 예측 징후에 보면은 그 노인이 굉장히 흥분하다든가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노인의 일상생활, 식사라든가 안 그러면 일상 물품 사용 이런 것들 이제 타 어떤 가구원과 구별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보면 예측 징후에 뭐 가끔 눈물을 머금다든가 우는 모습 같은 경우도 볼 수 있고요. 어떤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에서 읽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친구나 친지들과의 어떤 친목을 방해하는 부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비방이나 유언비로로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부분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말하기, 예를 들어 뭐 무반응이라든가 무표정한 모습을 노인이 보이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때로는 죽이겠다라든가 시설로 보낸다든가 집에서 나가라 등의 어떤 위협, 협박을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가족이나 동료 노인, 종사자 등이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고함이나 욕설이나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노인의 거취나 어떤 신변 결정에서 노인의 의사를 그런 무시하는 행위, 그리고 집안 경조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배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서적인 학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체적인 학대와 정서적인 학대, 이게 상당히 노인에 대한 굉장한 학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학대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적 학대부터 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시를 마치겠습니다.